미국 증시는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펀더멘탈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 장세라고 하면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매년 두 자릿수 정도 증가하는 흐름들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도 역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사실 긍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지만, 미국을 향해서 자금들의 이동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죠. 이거는 다목적 기업들의 미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금액의 이동들도 해당되겠지만,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관련된 자금들도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 기업들이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감세, 친시장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2025년도 9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나무랄 만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6년도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6년은 펀더멘탈은 나쁘지가 않아요.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고 기업 실적은 24년도부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지만,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환호가 좀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제가 올해 세 가지 저의 요인을 좀 꼽고 있는데, 가장 중시하는 거는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집권 2년차에 징크스가 항상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데요. 2006년도 이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 S&P 500 지수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2%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 해 동안에 평균적으로 하락했던 폭, 이거를 이제 전년도 종가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6% 하락을 하죠. 그래서 저는 26년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증시 향방을 놓고 러프하게 상반기 때는 상승, 하반기 때는 좀 3분기 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한 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얼굴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증시 경로로 놓고 본다고 하면 1분기 때 상승, 2분기 때는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3분기 때 하락, 4분기 때는 이제 상승 전환 경로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6년도 미국 증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나쁘진 않지만 1분기, 4분기, 분기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26년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증시의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은 계속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투자 자산들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3분기 때는 이제 4분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불협화음이 선제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 요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미국 신행정부 집권 2년차 징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요인 두 번째는 25년도 2월 달에 팬데믹 이후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그 기능이 드디어 좀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해당되는 시점이 26년도 1분기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아마 재작년 24년도 8월 달에 ISM 서비스업 지수, 사실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구간에 있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이축 국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되면서 증시가 좀 단기간에 하락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증시가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26년도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증시가 하락하는 데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집권 2년차 징크스,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부분들, 또 하나는 올해 2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물가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관세부과 하고 나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이유는 공급층 요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관세 부과가 수익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급층 요인보다는 수요층 요인, 소비 급감으로 인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26년 2분기가 지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공급층 요인,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요인들, 수익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가격의 전가를 최대한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제 그 전가하는 부분들이 뚜렷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이후로는 공급 측 요인을 통해서 이제 물가가 상승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해 저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증시의 얼굴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6년도 S&P 500 밴드 상단을 7,400 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요 IB들을 보면 오펜하이머가 26년도 S&P 500 지수 연말 종가 기준으로 8,100을 제시하고 있고요. 일부 IB 같은 경우에는 올해 S&P 500 지수가 5,200선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간격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주요 IB들,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쪽의 전반적인 S&P 500 지수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지수대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대는 제가 제시하는 거는 좀 약간 보수적인 지수대인 것 같고 높게 보는 데는 8,000이 넘어가는 것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격은 좀 크지만 일단 저는 1분기가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상단 7,400이라는 숫자는 올해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는 그 상단이 좀 내려오고 그리고 3분기 때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고 다만 이제 4분기 때부터는 중간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3분기 때 선반영되고 저는 이제 중간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한쪽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형태로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4분기 때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S&P 500 지수의 상단은 올해 1분기 때죠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400 정도 부합을 하거나 그를 소폭 하회할 걸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올해 1분기 때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2분기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2분기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아니면 상승이 제한되거나 또는 하락의 시작점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저울질할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S&P 500 지수 하단을 6,200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까지 간다라는 건 아니고 지난해 12월 S&P 500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올해 최대 낙폭이 과거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6%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26년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올해 연말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저는 항상 얘기를 해드려요. 투자자분들께. 첫 번째는 투자는 미국의 경기 확장 구간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27년 6월까지는 미국은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단기간의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방법. 그 한 가지. 두 번째는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 견딜 수 있는 투자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로 1분기 때 상승, 2분기 때는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 3분기 때 조정, 4분기 때 상승 전환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1분기 때 가지고 있는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여놓고 3분기 때 다시 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외 국가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위험 확산, 성장 대응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 그리고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 같은 반도체 국가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당연코 미국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펀더멘탈 장사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AI 혁명이 전반적인 산업 지평을 넓히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AI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 증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두려움들이 자꾸만 AI 버블론 같은 것들을 등장하게 만드는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AI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AI는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일단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그 직속 기간을 보면 각각 18년, 15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오픈 AI가 2022년도 11월 달 챗 GPT 출시하면서 시작됐는데 25년 11월을 기준으로 3년 됐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 9년 정도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어떤 혁명이 전개됐을 때 그 과거 기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AI 혁명이 3년 만에 끝난다?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AI 생태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는 클라우드 모델 반도체 중심의 스테이지 1 단계
이고요. 예비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2를 거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3로 가야 되는 거. 그리고 AI 뭐 발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생성형 AI라고 쓰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그 우리가 전개 도래할 구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28년도 정도 돼야 AI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구간. 그리고 26년 1월달 지금 CES에서 관전 포인트는 AI가 개념으로 머물렀던 것들이 실체화되는 것들. 이거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피지컬 AI가 도래하는 시점은 2030년 정도 돼야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AI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AI 버블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배경은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기업들의 순환적 투자 그리고 부채, 부예금융, 한룡 부분 거론하고 있지만 저는 전력 부족이 AI를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물리적인 한계 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조명되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AI 버블의 발단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전력 부족 양이 28년도까지 49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전력량이 69기가와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28년도 그 기간 동안에 물리적인 한계, 전력 부족이 하도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 정도 돼야 AI 버블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일단 26년도 섹터는 전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 글로벌 섹터를 선택하실 때는 IT, 소재, 산업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주목하는 테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올해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전 세계 휴머노이드 판매가 아마 700% 정도 급증할 정도로 판매가 되게 빠르게 좀 속도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8월 정도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을 실제로 양산하면서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연간 10억대 판매, 대당 가격 3만 달러 정도. 그러면 이제 테슬라 매출이 30조 달러 정도 그렇게 늘어날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불과 한 7년 전만 해도 공상, 영화에서 보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 침투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대중화가 이제 돼버렸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테슬라의 어떤 전략 일단은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구독 경제 얘기하듯이 그를 통한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만드는 모델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빨리 자리 잡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지만 사실 테슬라와 견주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단연코 테슬라가 그 시장을 독점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비상장이긴 하지만 피규어 AI 그 제품이 그나마 테슬라랑 견줄 수 있는데 아마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테슬라는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통한 많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반 소비자들이 집에 한 대 정도씩 사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글로벌 테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주가가 어떤 이유가 됐든 급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사들여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얘기해 주셨지만 AI 혁명이 진화될수록 궁극적으로는 우주항공으로 가려고 하면 AI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클라우드, 모델, 반도체 그리고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관련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확장된다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우주항공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우주항공은 올해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민간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는데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마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타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갇혀있을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각 자체가. 근데 한국 얘기로 들자면 지금은 너무 좋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영업이익이 100조 원 시대를 열 여지가 있으니까 25년도 영업이익이 45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1년 만에 100조 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경기를 타는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즐기시되 언젠가 글로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은 분명히 와요. 아니면 AI 혁명은 계속 지속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상승 사이클이 꺾이고 관련된 기업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구간도 분명히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26년도 동일합니다.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지금 1월 새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가 4,500선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1분기 내로 5천 시대 한번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주도주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금 가격은 과거에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부분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던 거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염두에 둔 부분들이 아직 금 가격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효율 만한 이벤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스당 5,000달러 정도 26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